피로 물든 왕관. 그날 밤 궁궐은 지옥이 되었다. 1398년 8월 26일 달조차 구름 뒤로 숨어버린 밤이었다. 궁궐의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눅눅했고 바람마저 얼어붙은 듯 멈춰 있었다. 마치 하늘조차 이 밤에 일어날 비극을 예감한 듯 세상은 소리 없는 정적에 잠겨 있었다. 그러나 그 정적은 오래가지 못했다. 크악! 비명이 궁궐을 찢었다. 칼날이 뼈를 가르는 소리, 살점이 터지는 소리, 피가 돌바닥에 쏟아지며 내는 축축한 소리들이 밤 공기를 가득 채웠다. 횃불은 붉게 타올랐고 그 불빛 아래에서 칼날은 더욱 선명하게 번쩍였다. 동생 방언이 휘두른 검은 차갑고 정확했다. 그의 칼끝은 적이 아닌 바로 자신과 피를 나눈 형제들을 향하고 있었다. 형님, 형님, 저예요. 막내예요. 어린 동생의 애원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다. 하지만 방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손에 쥔 칼이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혔고 비명은 끊어졌다.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어린 왕자의 몸이 차가운 돌바닥에 쓰러졌다. 피는 도랑을 따라 흘렀다. 궁궐의 돌바닥을 타고 계단을 타고 마루 아래로 스며들었다. 조선을 세운 건국의 궁궐이 새 왕조의 희망이 숨쉬던 그곳이 그날 밤만큼은 형제를 학살하는 도살장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왕이 되는 길이었다. 이것이 권력의 진짜 얼굴이었다. 그날 밤 둘째 왕자 방관은 그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다. 차가운 돌바닥이 무릎뼈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통증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앞에는 방금까지 살아 숨쉬던 동생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 웃고 있던 입술, 자신을 형님이라 부르던 그 목소리들이 이제는 영원히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한 거리에 다섯째 동생이 쓰러져 있었다. 눈은 아직 감기지 않았고 입은 무언가를 말하려다 멈춘 듯 벌어져 있었다. 방과의 손이 떨렸다. 본능적으로 바닥을 짚었다. 미끈했다. 아직 따뜻했다. 형제들의 피였다. 자신과 같은 아버지의 피를 받은 형제들의 뜨거운 피가 그의 손바닥을 적셨다. 그때였다. 발소리가 들렸다.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다가오는 발소리. 비웅덩이를 밟으며 철벅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죽음의 신이 걸어오는 것만 같았다. 형님, 방언의 목소리였다. 떨림은 없었다. 후회도 망설임조차 없이 오직 차가운 결정만이 그 목소리에 실려 있었다. 방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동생의 얼굴을 보았다. 피가 튀어 있었다. 방언의 얼굴에, 갑옷에, 손에 형제들의 피가 그를 뒤덮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표정은 평온했다. 마치 오늘 저녁 산책을 다녀온 사람처럼. 이제 형님이 세자가 되셔야 합니다. 방과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아니다. 싫다. 아니, 이건 아니다. 나는 원하지 않는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거의 기도에 가까웠다. 애원이었다. 방언아, 제발 내가 왕이 되어라. 침묵이 흘렀다. 방언은 형을 내려다보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다가와 형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 손은 차갑고 무거웠다. 안 됩니다, 형님. 형님이 계셔야 합니다. 제가 직접 왕이 되면 반발이 너무 큽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그들은 제가 형제들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형님이 왕이 되신다면? 방언은 잠시 말을 멈추고 피로 물든 궁궐을 둘러보았다. 그들은 이것을 정의라고 부를 것입니다. 형님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형님의 정당한 왕위 계승을 방해하는 역적들을 제거한 것이라고. 방관은 동생을 쳐다보았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형제애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계산만이 남아 있었다. 방언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그는 이제 뒤돌아볼 수 없는 곳까지 와버렸다. 그리고 방관은 깨달았다. 이 피의 밤에서, 이 형제 학살의 한복판에서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왕좌에 앉을 사람을 정하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칼을 쥔 방언이라는 것을. 나는, 방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좋은 왕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저 형님은 그저 왕좌에 앉아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방언이 형의 말을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정치도 군사도 모든 것을 제가 맡겠습니다. 형님은 그저 왕관을 쓰고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은 약속이 아니었다. 선언이었다. 명령이었다. 방관은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자신이 왕이 되는 이유는 백성을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아니었다. 그는 방언의 야망을 가리기 위한 방패였다. 피로 얼룩진 왕위 찬탈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였다. 왕이 아니라 꼭두각시, 군주가 아니라 허수아비. 그러나 거부할 수 없었다. 거부하는 순간 자신도 오늘 밤 쓰러진 형제들처럼 이 차가운 돌바닥 위에 누워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붉은 전장의 영웅이었던 남자. 방과가 처음부터 권력을 두려워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젊은 시절은 화려했다. 전장에서 빛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그는 이성계의 아들로서, 무인의 아들로서 칼을 들고 적과 맞서 싸웠다. 1380년대 고려 말기 20살의 방과는 아버지 이성계를 따라 북방 전선으로 향했다. 여진족이 끊임없이 침입하던 국경지대, 피와 죽음이 일상인 전쟁터였다. 아버지, 제가 선봉에 서겠습니다. 젊은 방과의 눈에는 열정이 불타올랐다. 그는 두려움을 몰랐다. 오직 승리와 영광만을 꿈꿨다. 이성계는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명심해라, 방과야. 용기와 무모함은 다르다. 살아서 돌아와야 진짜 용사다. 첫 전투, 방과는 말을 몰아 적진 한가운데로 돌진했다. 창끝이 햇빛을 반사하며 번쩍였고 그의 창은 적장의 가슴을 정확히 꿰뚫었다. 피가 분수처럼 솟았고 적장은 말에서 떨어졌다. 둘째 왕자가 적장을 쓰러뜨렸다. 이성계 장군의 아들이다. 환호가 전장을 뒤덮었다. 고려군의 사기는 치솟았고 여진족은 퇴각하기 시작했다. 그날 방과는 승리의 기쁨에 취해 아버지 앞에 섰다. 아버지, 우리가 이겼습니다. 제가 해냈습니다. 이성계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방과야. 너는 훌륭한 전사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무겁고 깊었다. 하지만 기억해라. 전사는 적을 죽이지만 장군은 사람을 살린다. 진짜 지도자는 칼을 휘두르는 힘이 아니라 칼을 거두는 지혜를 가진 자다. 그때의 방과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훗날 피로 물든 궁궐의 돌바닥에 무릎 꿇은 채 그는 그 의미를 뼈저리게 깨닫게 된다. 칼을 휘두르는 것은 쉽다. 하지만 칼을 거두는 것, 그것이 진짜 용기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그 용기가 없었다. 아버지 이성계가 왕이 되고 새로운 나라 조선이 세워졌다. 궁궐에서 형제들과 지내게 된 방과는 인자했다. 권력 다툼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는 그저 평범하게 조용히 살고 싶었다. 어느 날 방언이 찾아왔다. 형님, 아버지께서 막내를 세자로 삼으려 하십니다. 방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형님은 화가 나지 않으십니까? 형님이 둘째인데 왜 막내가 세자입니까? 방과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대답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따라야지. 권력이 뭐가 그리 중요하냐? 방언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형을 바라보았다. 형님은 정말로 욕심이 없으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두려운 겁니까? 방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방과는 알지 못했다. 동생의 야망이 얼마나 많은 피를 부를지, 자신의 무관심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앗아갈지.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다. 1398년 8월 26일 왕자의 난. 형제들이 피로 쓰러진 밤, 방과는 왕관을 쓰게 되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씌워졌다. 왕관은 무거웠다. 금으로 만들어진 그것은 머리를 짓눌렀고 목을 압박했다. 그러나 진짜로 무거운 것은 왕관 자체가 아니었다. 형제들의 피였다. 방언의 칼날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평생 그 칼날 아래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었다. 정종, 조선의 두 번째 왕. 역사는 그를 그렇게 부른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그는 왕이 아니라 죄수였다. 왕좌가 아니라 감옥에 갇힌 남자였다. 방과가 왕좌에 앉았다. 하지만 진짜 권력은 그의 것이 아니었다. 궁궐의 모든 결정은 방언의 손을 거쳤다. 신하들의 임명도, 군사의 이동도, 심지어 왕이 먹는 음식까지 방언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든 것을 장악했다. 그리고 그는 멈추지 않았다. 형제들의 피가 채 마르기도 전에 또 다른 숙청이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왕비였다. 방과의 계모 신덕왕후. 그녀가 밀어붙인 막내 왕자는 이미 죽었다. 이제 그녀 차례였다. 형님, 그 여자를 궁에서 내보내야 합니다. 방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안 그러면 또 다른 피바람이 일어날 것입니다. 방과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들었다. 또 피인가? 또 죽음인가? 이것이 왕의 삶인가? 궁궐의 밤은 여전히 춥다. 왕좌는 여전히 무겁다. 그리고 방언의 칼날은 여전히 날카롭다. 과연 방과는 이 피의 소용돌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결국 자신도 형제들처럼 그 칼날 아래 쓰러지게 될 것인가? 다음 화 예고. 형제의 피로 왕이 된 남자. 그러나 왕과는 영광이 아니라 저주였다. 방언의 칼날은 멈추지 않았다. 이번에는 왕비, 신하, 그리고 형님 미안합니다. 하지만 형님도 이제 방해가 됩니다. 2년. 정종 방과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2년이었다. 조선 역사상 가장 짧은 재위기간, 가장 슬픈 왕의 이야기, 피의 대가. 다음 주 공개. 구독을 누르시면 매주 2편씩 이어지는 조선 왕조 500년 27명의 왕들의 이야기, 그 권력과 생존, 배신과 복수의 대서사실을 끝까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